다음으로 받침의 결합, 음절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절의 개념과 또 음절의 핵이 모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자, 이 음절이 완성되기 전 한국어에서는 이 음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받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에 이렇게 다양한 글자가 사용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자, 제가 책상이라고 할 때 모두 다 받침이 들어가요. 그쵸? 이렇게 받침이 사용됨으로써 우리가 이 한글에 굉장히 자음과 모음과 또 이러한 종성에 오는 이 자음의 결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 우리가 늘 보는 어떤 물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음식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름들을 받침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 이것들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즉, 글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소리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어는 받침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동영상에서 배웠던 요 V, 또 CB, 이게 사실은 거의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표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 동영상에 맞게 이 음절의 완성이라고 하는 받침의 이 결합이 나오는 부분에만 이렇게 두껍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 다 알죠, 여러분? 음악. 자, 이 음악 할 때 이 음악은 자, 음절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자, 음악 할 때 C 혹은 V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라고 할 때 네. 이때 음은 자음이 초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냥 모음 그 자체예요. 자체예요. 그쵸? 악도 앞에 으라고 하는 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자체죠. 그쵸? 그래서 VC 구조예요. 둘 다 악, 둘 다 VC, VC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VC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V 구조에서, 자, V 구조, 아에서 밑에 악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음절 부호로 쓰면 VC 구조라고 해서 VC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자 모음이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V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자 한국어는요. 요 음절의 모음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석처럼 자음, 효성에 오는 자음, 그 다음에 종성에 오는 자음, 학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가 그를 딱 끌어당겨요. 그래서 모음은 보통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에서 이 음절의 받침까지 표시할 때는 V가 즉 모음이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러한 구조 CVC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 흐르는 강, 그러면 한강 다 알죠. 그렇죠? 한강에 그러면 우리 음절 구조 이 두 음절 분석해 볼까요? 그쵸? 한도 뭐예요? 플러스 아 플러스 느죠. 그쵸? 느, C, B, C. 강도 뭐예요? 플러스 아 플러스 그쵸? C, B, C예요. 자, 겨울에 눈이 내리다 할 때 이 눈, 그쵸? 추울 때 오는 이 눈도 뭐예요? 느 플러스 우 플러스 느예요. 초성, 중성, 또 뭐가 있어요? 받침, 즉 종성이 있어요. 받침은 하는데 종성, 그쵸? 둘 다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자, 받침, 종성이 와요. 그거는 모두 다 CBC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절의 대표적인 한국어의 구조, V 구조, CB 구조, VC 구조, CBC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음절 분석해 볼까요? 해볼까요? 자, 뭐예요? 자음, 맞다, C. 뭐예요? V. 랑 할 때 초성이에요. 그쵸? 르가 왔다. C, V. 사랑, 발음, 그래, C. 이렇게 해서 사랑,
여러분 구조 다 아시겠습니까? CV, CVC 구조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쉽죠? 교수님 질문 있어요. 혹시 이 질문하는 친구들은 제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정말 여러 번 많이 했지만 이 질문하는 친구들을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라고 하죠. 이때 읽다라고 할 때 요 음절 구조는 어떻게 CBC 이렇게 표현할까요? 쓸까요? 읽다는 교수님 요거는 받침이 읽다는 어떻게 써요? 자, 쌍받침이 오죠. 그쵸? 읽었다라고 할 때. 자, 정답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CBCC가 아니에요. 한국어는 모음을 기준으로 초성하고 종성은 2개밖에 못 와요. 그래서 또 발음할 때 1, 2 한 발음으로 나죠. 1 이렇게. 밟았다라고 할 때도 그렇죠? 한 발음으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받침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CC를 쓰는 게 아니라 C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절의 끝에 있는 소리를 종성이라고 하고 종성은 받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종성은요, 사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어요. 한국어에서 종성에 발음되는 자음은요, 자, 발음되는 이 자음은 그느드르 무브으로 7개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어에는 스가 종성으로 받침으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낫. 요 낫은 뭐냐면 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 낫은 이렇게 우리가 별을 벨 때 보통 사용하는 이렇게 칼과 같은 도구예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 낫을 발음할 때 스 어떻게 발음해요? 발음하기 어렵죠. 이것은 드로 대체해서 드로 대신해서 발음 나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거 잘 몰라도 되지만 혹시 좀 한국어를 정말 잘 아는 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런 규칙을, 요런 룰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낫은 발음 어때요? 낫. 이렇게 발음한다. 자, 우리가 달이 떠 있으면 밤이고, 해가 떠 있으면 낮이에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낮. 따라해 보세요. 낮. 낮. 자, 발음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아까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는 요 표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표시 안에 어떤 글자 쓸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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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자, 모두 받침이 즈, 츠, 트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끝소리는 뭐다? 종성이에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아니 음절의 맨 마지막에 나는 소리예요. 자, 음절의 맨 마지막에 나는 소리는 그느, 드르, 무브, 으라고 하는 이 7개 이 자음으로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오시와도, 즈가 와도, 치가 와도, 트가 와도, 혹은 푸가 와도,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로 끝나는 발음 해봤어요. 또 한번 발음해 볼까요? 자, 뭐 한번 써볼까요? 늪. 자, 요 늪. 사실은 글자로는 푸가 와요. 근데 들리는 건 뭐예요? 늪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푸는 부로 대신해서 발음이 납니다. 그렇죠? 요렇게 음절에 발음되는 음절의 종성에 소리가 나는 그러한 자음이 한정되어 있다. 7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2가지예요. 발음할 때. 교수님 이거 받침 발음 어떻게 나요? 하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읽을 때 받침이 다음에 모음이 올 때 어떻게 소리가 나요?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연음이라고 하는데요. 소리와 소리가 음절과 음절이 한 소리 덩어리로 나타나서 이제 발음이 될 때 이 연음과 이 음절의 받침 발음을 초반에는 잘 몰라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한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처음 보는 단어인데 받침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발음기호 쓰고 이거 어떻게 소리 나지라고 하는 것을 써야 돼요. 뭘 이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고서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